하노이 반문화의 디테일, 하노이 반문화 풀코스 영상에 이어지는 디테일 영상입니다. 지난번에서는 다낭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노이 반문화의 디테일을 배워봅시다. 기본적인 하노이 반문화 이용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하노이와 타 지역의 결정적인 차이. 자, 가라오케는 공식 가격으로 주대랑 그 나가요 비용까지 했을 때 호치민이 주대가 575만 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가요가 400으로 돼 있는데 소주가 4명 나옵니다. 하노이는 2명, 그러니까 뭐 호치민 2명 한다고 치면 1인당 총 685만 동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기본으로만 하셨을 때, 기본빵으로만. 근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주대가 1인당 2시간 술 무제한이에요. 110만 동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요 비용이 500인데, 그러면 2인으로 잡으면 1인당 610만 동. 그러니까 30만원 조금 넘는 금액.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정도 되는 금액. 반갑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노이는 주대가 저렴하다. 대신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자비는 조금 비싼 편이다. 자, 이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될 게, 형님들이 결국에는 가게의 그런 시장 구조든 아니면 여자애들 사이의 시장 구조를 아셔야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대가 싼 데는 가게 쪽을 이용하시는 게 원활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주대가 비싼 곳들은 오히려 여자비가 싸게 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이랑 개인적으로 좀 연락하는 빈도가 하노이가 많아요. 뭐 다른 지역도 많지만, 근데 이게 제일 웃긴 게 호치민 같은 데는 에코 시장도 그렇고 워낙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자애들한테 야, 네 친구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하면 여자애들이 사진을 막 한 수십 장 보내줘요. 그럼 형님들이 제일 많이 놀라시는 게, 반갑습니다, 야, 얘네들 친구 진짜 많네, 마당빨이네, 이게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대부분 지 친구, 진짜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절대 자기보다 예쁜 애를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꼭 못생긴 애들만 다니고, 이쁜 애들은 또 못생긴 애를 소개시켜줘요. 이쁜 애는, 진짜 이쁜 애는 스스로 개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구를 타더라도 좀 만족스러운 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하노이는 또 어떤 게 돼 있냐면, 에코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요. 진짜 얘네들은 친구나 친한 사이, 막 같이 사는 언니 이런 거 사진 보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한 3장 날라와요. 3장. 야, 그래서 이거를 뭔가 여자애들에 연락을 하고, 만약에 일행이 3분이 오신다, 그럼 나는 연락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내 일행들 여자를 맞춰서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하노이는. 호치민은 쉽다는 맞는데 그게 또 정확하다는 모르겠어요. 내가 연락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니 보고, 야, 너 친구 2명 데리고 와라, 나 3명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진 보내주거든요. 세팅은 쉬워요. 근데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지. 자기는 봤던 여자니까 안전빵이 되는 거고, 친구들은 러시안 룰렛 돌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하노이는 그 러시안 룰렛조차 세팅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발품을 파셔야 된다. 하노이는 이번 여행에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다음 여행 때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일명 제가 나중에 뒤에서 특정 용어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용어가 뭐냐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하노이는 보물찾기를 직접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수련회나 뭐 이런 게 가가지고 뭐 소풍 가서 그 보물찾기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고정팟을 만드는 의미와 장단점이 있는데, 고정팟을 만들게 되면 일정 짜기도 편하고, 그리고 같이 여행 및 돌아다니기도 편합니다. 근데 공정거래 가격은 꼭 지켜주시고, 이거를 지켜달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 한국 사람 이미지 이거 신경 안 써요. 그게 아니고 형님을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형님이 공정거래보다 낮게 부르면 그 여자애가 연락을 쌩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공정거래보다 높게 부르면 그 다음번에도 형님은 공정거래보다 높은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다거든요. 야, 한국 사람들이 버릇 다 버린다, 팀 많이 주면 그 다음 사람들이 힘들다. 그 다음 사람들이랑 뭔 상관이에요. 형님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형님을 위해서 공정거래 가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자애들은 보통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자기보다 괜찮은 애들을 소개를 잘 안 시켜주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는 물론 모르는 애들 소개시켜줄 땐 지보다 예쁠지 안 예쁠지 모르겠으나, 지 친구는 절대 예쁜 애를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결국엔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하든 게임을 하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하든 전부 다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약간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두는 스타일인데 대부분 많이 취하는 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사람 기준으로는 나는 볼 여자가 이미 있다. 그럼 걔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근데 일행은 없으면 그 여자애한테 네 친구 소개해줘 해서 자리 만들지 마시고 그 사람들끼리라도 가라오케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진짜 하노이는 사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동근이 형 반갑습니다. 우리 하노이 자주 오시는 동근이 형 또 하노이 방송이라서 와주셨군요. 그래서 아무리 자주 오신 분들이라도 본인의 도시락이 있어도 그거는 본인 얘기고, 일행들이 없으면 본인은 그 여자애랑 저녁을 드시고 계시든 아니면 가라오케를 따라가서 안 나가요로 앉히시든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가라오케를 방문해서 직접 고르셔야 됩니다. 하노이는 뭐다? 보물찾기다. 근데 안 와본 사람들은 3박 중에 2박은 가라오케를 가셔야 되고, 하루는 걔네를 뭐 밖에서 따로 보든 뭘 하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파트너를 찾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형님들? 그러니까 하노이는 코드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거를 여자애들한테 지 친구 사진 어쩌고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야 된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하지만 발품을 판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노이는 미딩이라는 곳에 가라오케 다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도 자유로운 폰이기 때문에 그냥 형님들이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귀찮아만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노이 최고 장점은 가라오케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6시에 12시에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물량도 많고 주대도 싸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은 여행 내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여행 때 나의 만족도를 높여줄 여자를 찾는다. 다음 여행 때 만족도를 높여줄 여자로 찾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자리 잡는 채널이기 때문에 형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측 하단에 하트 누르시면 좋아요가 됩니다. 자, 그런 느낌입니다 형님들. 결국에 하노이는 보물찾기다. 이번 여행 또는 다음 여행을 위해서 나에게 보물을 찾아 떠나는 하노이입니다. 지금부터 보물찾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너서 들어보니 실제 1타 강사님 출신이라고 하시는데요. 1타 강사까지는 아니고요. 실제 학원 선생이긴 했습니다. 예전에 학원에서 그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물을 찾아서 보물찾기 투어, 도시락이 없을 시. 자, 이거를 형님들께서 또 보셨을 때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에 알던 방식이랑 좀 다른데요. 일단은 보물을 찾으실 때 6시에 가라오케, 즉 핵심은 가라오케 2탕입니다. 가라오케 2탕. 하노이는 가라오케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의 도시락이 본인이 도시락을 싸는 거죠. 도시랑 상관이 없죠. 그 보물찾기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오케를 가는데 비용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용, 돈이 중요하니까 한국에서는 다국적 노래방을 갔을 때 2시간에 소주 맥주 무제한이긴 하나,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하나, 2시간 동안 2차를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술만 먹고 노는 건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인당 20만원 정도가 되죠. 근데 하노이의 가라오케들은요, 주대가 110만 동입니다. 한국 돈으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사이에요. 주대가. 근데 만약에 안 나가면 TC가 50만 동 추가하기 때문에 16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2시간에 8만원 정도예요. 한국의 3분의 1이죠. 그러다 보니까 2탕을 가도 한국에서 한 탕 가는 것보다 싸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2탕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어서 데려나간다. 그러면 또 TC가 포함이에요. 그럼 주대 110만 동에 TC가 나가요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대는 그냥 110만 동으로 픽스입니다. 6만원이에요. 6만원 형님들. 가라오케에서 소주 맥주를 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먹는데 6만원이라고요 형님들. 1인당. 그렇다면 그냥 말 그대로 기회가 많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보물찾기가 아니라 하노이에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다음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날에 충실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고,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은 꼭 하노이에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뭔가 모르게 여자애들을 데이트하는 감성으로 꼬셔서 만난다라는 그 기본적인 바이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뭐 제가 로진이라고 많이 놀리기도 했는데 여자애들을 자기한테 맞는 여자를 찾아서 걔네들이랑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많이 포인트로 두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형님들이 여자를 일단 많이 만나야 됩니다. 기회 자체를. 그래서 하루에 가라오케 2번 또는 낮에 갈 수 있는 가라오케도 있어요. 낮가라랑 6시를 가세요. 그리고 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데려나가고 아니면 잘로만 받아가지고 연락하다가 오늘 그래도 뭔가 결실을 맺으실 거면 6시, 8시 두 탕 뛰고 10시에 원래 연락하던 여자애랑 만나기로 하거나 아니면 스웨디시 가서 또 보물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좀 길게 오신 분들 4박 5박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최대한 많은 여자애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자애랑 맞다 안 맞다의 그런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자리에서 얘가 나한테 잘 맞춰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침대에서 나랑 잘 맞춰준다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침대에서 잘 맞춰주려면 외모든 스타일든 일단 술자리에서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자리 자체를 늘리는 방법을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을 때는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근데 고정 아가씨가 있는 가게가 경쟁이 좀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바꾸냐. 주말에는 오픈 시간인 7시에 보도 노래방을 먼저 갑니다. 뭐가 됐든 간에 고정이든 보도든 오픈런을 먼저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도 노래방에서 또 애들이랑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좀 괜찮으면 연락 받고 9시에 고정 노래방을 또 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형님들의 여행 일정 내내 이가라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는 1가라를 가고 하루는 2가라를 가더라도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제가 예를 들어 드렸을 뿐이지 여자애들을 만나서 술 먹는 기회 자체를 늘리란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첫날에 첫 번째 가라오케를 가도 여자가 너무 괜찮았어. 연락처를 받았으면 오늘 얘를 못 불러도 내일은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로 의견만 맞으면. 그러니까 오늘 A라는 가라오케 가서 6시에 가서 놀고 8시에 B라는 가라오케 가서 놀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B라는 가라오케를 가서 걔를 나가요 해서 데려가면 제일 좋겠죠. A도 연락처가 있고 B를 데려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A, B 둘 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B랑 만약에 이 차를 못 나갔어도 그때 뭐 스웨디시 가서 한 발 빼시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라오케를 가보시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그래도 형님들한테는 연락처가 A, B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여행 일정 내에 야 10시에 나 만나자 이렇게 그 다음에 키핑을 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날에 A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하죠. 야 너 내일 만나자. 여자애 오케이 해. 그럼 내일 10시에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와서 6시, 8시는 다른 가라오케도 갔다 오는 겁니다. 가가지고 또 두 명은 술 먹고 반갑습니다. 10시에 그 여자애 만나서 이제 나가요 하는 거죠. 또는 10시가 좀 부담스러우면 8시. 그러니까 가라오케 한 타임 뛰고 만나는 거죠. 어차피 걔도 가라오케 한 타임 뛰고 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형님들이 여자들의 풀을 하노이는 늘려 놓으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걔네들을 부르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전제 조건은 뭐다? 형님들이 사진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얘기한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 일정 때는 또 서로의 시간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을지언정 다음 여행 때는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적어도 뭐다? 내 눈으로 얼굴은 확인했다. 내 두 눈으로 사진 따위가 아니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그렇게만 돼도 리스크가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안 나가요의 함정입니다. 안 나가요의 함정. 하노이가 모든 지역 통틀어서 안 나가요가 제일 많아요. 처음 가서 맨 땅에 헤딩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에요. 하루에 2가라오케 가면서 맨 땅에 헤딩 하셔야 돼요. 근데 가라오케를 2번 가니까 여자애 둘 다 연락처를 받았을 거고, 뭐 주로 두 번째 가라오케에서 나가요 하는 게 그림이 괜찮겠죠. 그래서 한 이틀 맨 땅에 헤딩하다 보시면 연락한 여자애가 한 2-3명은 될 겁니다. 그럼 걔네들 셋째 날, 넷째 날에 부르시면 되죠. 그럼 처음 가셔도, 첫 여행으로 가셔도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수죠. 자, 하노이가 유독 안 나가요가 많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좀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호치민과 다낭은 하노이에 비해서 주재원의 비율이 낮습니다. 다낭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라오케 손님 비율로 봤을 때 여행객이 몇 프로, 교민이 몇 프로 이렇게 나왔을 때 다낭이랑 호치민 같은 경우는 여행객이 당연히 절반 이상이 되겠죠. 근데 하노이는 교민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가라오케를 좀 직장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안 나가요라고 쳤을 때 걔네들이 가라오케를 한 타임 들어가면 받는 TC가 50만 동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2타임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하루에 100만 동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매일 술 먹을 수 없으니까 25일 정도 출근한다 쳤을 때 걔네 급여는 2,500만 동입니다. 2,500만 동이면 하노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에 다니는 베트남, 삼성 본사에 다니는 베트남 애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호치민이나 다낭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자체가 안 나가요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행객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요라고 하면 초이스가 안 됩니다. 여행객분들은 다 나가요로 하려고 하시죠. 근데 하노이는 교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 나가요도 초이스가 잘 돼요. 그럼 여자애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가 손님들이랑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나는 2,500만 동씩만 매달 벌어도 충분히 내 먹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나는 일단 2,500만 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가요 애들이 돈을 이만큼 받으니까 나는 그 돈으로 나가기 싫고 손님들이 더 이상을 부르면 나가야지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기준에서는 2,500만 동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수익인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받든 돈을 좀 더 받든 아무튼 스스로가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부가 수입으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2,500이 기본으로 깔린 기본급이라고 쳤을 때 나머지 나가요를 본인이 상황적이든 돈적이든 선택해서 나가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가금,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라오케에 안 나가요는 없다. 안 나가면 내가 제시한 돈이 부족할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급을 깔아놨기 때문에 추가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형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 안 나가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안 나가요가 당연히 더 예쁘죠. 우리가 바만 가도 바에 다 안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쁘장한 애들이 많은 것처럼 걔네들은 본인들이 다른 애들보다 예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손님의 외모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한테 부르는 돈 자체가,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경매라고 쳤을 때 시장 가치보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알면 누가 그걸 나가요 하겠어요. 경매를 붙여보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안 나가요를, 예쁘장한 애들은 안 나가요라고 해도 손님들이 알아서 돈을 불러요. 너 안 나가요야? 그러면 너 평소 받는 것보다 좀 더 낼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요는 형님들에게 사실 여행객분들한테는 마음의 상처일 수 있다. 단기간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 조바심이 나시면 공정거래보다 더 높은 돈을 부르시게 되기 때문에, 높은 돈 부른다고 해서 걔네가 더 잘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뿐인데 형님들께서는 야, 돈도 내가 더 썼는데 왜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노이는 유독 그렇습니다, 형님들. 다른 지역보다. 로컬 가라오케 함정. 하노이도 로컬 가라오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하노이 로컬 가라오케 특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노선. 하노이 로컬 가라오케는 어느 지역 로컬 가라오케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노선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지갑에 빵꾸 납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이 아니지만 베트남의 다른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서는 충분히 비싸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확실한 노선을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노이에서 로컬 돈 박살나는 이유가, 노선이, 첫 번째가 어차피 한인 가라오케보다는 애들이 나아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예를 들어서 하노이 한인 가라오케는 2시간에 TC가 50만 동인데 로컬 가라오케는 3시간에 100만 동이에요. TC라는 거는 여자의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TC 차이가 그만큼 나면 당연히 더 예쁜 애들이 오겠죠. 모집 집단 자체가 다른 건데.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차이가 있냐, 한인 가라오케는 나가요를 하면 TC가 포함이 돼요. 즉 50만 동을 내면 나가요 할 때 그 금액이 50만 동만큼 차감이 되는 거죠. 근데 로컬 가라오케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 TC도 3시간 100만동인데 나가요 비용은 또 별도입니다. 그럼 여자애들이 가져가는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만큼 더 예쁘고 잘 놀겠죠. 이건 당연한 시장 원리. 그래서 한인 가라오케랑 로컬 가라오케를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인력풀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자애들이 어차피 한인 가라오케보다는 예쁘고 잘 놀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하게 두 가지로. 첫 번째가 화끈하게 노는 목적 안에서, 두 번째는 잘 노는 애들이랑 적당히 놀고 나가서 좀 더 외모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이랑 나가본다, 그쪽에 의의를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건 있어요. 형님들, 안에서 애들이 진짜 미친 애들처럼 화끈하게 노는데 침대에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본인들의 스타일이니까. 로컬 가라오케 애들이 나가요까지 가서 한인보다 뛰어난 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형님들이 기준이 설 수 있게. 자, 한인 가라오케는 3명이서 갔을 때 2시간 토탈 300만동입니다. 330만동이에요. 한인 가라오케랑 로컬 가라오케 차이가 뭐냐? 룸TC의 여부인데, 로컬 가라오케는 룸TC가 발생을 합니다. 시간당. 한인 가라오케는 룸TC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액으로 딱 해주면 3명 기준으로 2시간 딱 논다. 그러면 토탈 한 600만동 정도 나와요. 한인 가라오케가 330인 거 치면 한 700 정도로 잡을게요. 그게 딱 2배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인 가라오케에서 술 드시면 한 700만동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화끈하게 놀고 싶다, 영자님 안에서 노는 게 목적이면 화끈하게 놀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섹시 댄스를 시키면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만 1인당 250만동을 내시면 여자애들이 홀딱 벗고 술 마시는 게 아니고 홀딱 벗고 한 30분 동안 춤을 춥니다. 옆에 가서 술도 따라주고 하는데 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공연을 관람하는 거지. 그래서 인당 한 450에서 550만동 정도 내면 잘 놀았답니다. 눈탱이 안 맞고 적당한 가격으로 450, 550으로 수정할게요. 저 정도면 550으로 놀았다? 잘 놀았답니다. 근데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 애들 막 다 벗고 춤추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도 인당 한 23만원 정도 되는 거죠. 23, 4만원 정도. 그러면 진짜 잘 놀았다가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3명에서 2시간에 한 600만동 정도로 술을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나가요를 숏 400, 롱 800으로 했을 때 총 1인당 쓰는 비용은 600, 1000입니다. 절대 섹시댄스 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 정도 돈이면 잘 놀았답니다. 근데 한인 가라오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롱을 나가버리면 6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0만원 비싼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좀 함정은 뭐냐면, 나가는 게 목적인데 섹시댄스를 하면 진짜 돈이 많이 깨져요. 섹시댄스를 한다는 건 안에서 더 호방하게 논다는 얘기고 술을 더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기 1인당 600, 1000에서 250도 붙이고 한 100은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1인당 1350, 1400 정도 써야 됩니다. 한국 돈 70만원 정도겠죠. 누군가는 이 금액을 많다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별로 안 비싸다고 생각할 건데, 그런 다른 베트남 유흥에 비해서는 비싼 편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가지고 놀 거면 놀고 데려나갈 거면 데려나가고 이렇게 정하고 가셔야지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